네, 반갑습니다. 온유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겨울방학, 예비고일을 올라가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고 좀 어떻게 저랑 같이 국어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설계를 좀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국어 가르치는 강민재고요. 첫 번째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왜 국어를 좀 공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보다 공부량이 당연히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에 들어가면 막상 국어만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야말로 우리가 수능식 학습,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를 준비하는 내신적인 측면에서도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수능이 치러졌는데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다른 과목보다 사실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2028 그 대학 개편, 그 대입 개편 이후로 사실 국어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수학에서는 미적이 빠지고 과탐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 사이에 국어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올라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국어는 훨씬 더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이 국어 과목에서 잘 경쟁을 해주셔야 표준 점수든 등급 컷이든 잘 받아내셔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게 겨울방학이 아니고는 우리가 국어 학습에 대해서 좀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기로 들어가시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잘 안배해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이야말로 우리가 좀 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은 수능 국어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특히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나아가시려면 등급을 받아내셔야 되거든요. 최저 등급. 근데 이제 수능 국어에서도 당연히 최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에서도 수능 국어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와부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이미 수특이나 다양한 모의고사 지문들을 활용해서 수능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2학년이 되면 될수록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지문들이나 외부 작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동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학년 때는 우리 조금 암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고 좀 내신틱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2, 고3이 되면 될수록 수능식으로 모르는 작품이나 모르는 지문에 대한 해결 능력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학습을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겨울방학밖에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치러졌던 이제 2026학년도 수능 국어의 어떤 경향성을 좀 정리해 왔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85점, 8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조금 쉬웠습니다. 92점에서 93점이었는데 물론 이건 다 언매 기준이긴 한데요. 등급컷 원점수 추정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작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80점대 형성이 됐고 학생들이 쉽지 않게 계속 국어 공부를 했어야 됐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작년 한 해는 좀 쉬웠지만 다시 고난도 수능 국어가 돌아왔다. 그 내년 내후년에 이게 쉬워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은 왜 쉬웠냐면 그전 연도가 좀 까다로웠고 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정부에서도 사실은 저 비문학 킬러 같은 걸 좀 없애자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막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까다로운 선택지, 뭐 까다로운 지문들, 특히 이번에는 독서 지문에서 변별력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독서 지문을 잘 읽고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요게 좀 주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잠깐 보시면 당연히 난도가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것들도 물론 육구평가원에 비해서는 뭐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까다로운 수준의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최근의 어떤 경향성인데 이제 사실은 지문 같은 것들은 많이 출제가 됐고 완전히 생뚱맞은 작품이나 지문이 나오기 어려워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독서 제재 같은 것들도 여러 번 반복됐고, 근데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사실은 계속 이제 EBS 수능 특강이나 그 전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등에서 반복됐던 것들, 이미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과 지문만 가지고 난도를 높게 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헷갈리게 선택지를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제대로 내가 기준을 세우고 풀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했지만 좀 내신틱해지고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슷한 제재들, 그다음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조금의 이제 그 법경제 융합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지점이긴 하지만 거의 반복됐던 제재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좀 EBS에 대한 어떤 적응, 그다음에 그 전에 기출됐던 어떤 독서 제재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적응이 좀 되어 있는 게 있는가,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경향성 자체는 예전 한 5, 6년에 비해서 문학 난도 자체가 상승하긴 했는데 올해는 평이했습니다만, 또 학생별로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만만히 예전에 한 5, 6년 전의 수능처럼 문학은 그냥 아주 시간을 쉽게 줄이고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사실적 판단만 가지고 문학을 풀이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독서에서도 추론하는 문제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 정확히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특히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든 되겠지. 왜냐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모국어를 이제 우리가 국어로 하고 한국어로 모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대학을 잘 가려면 국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선택지 판별력 증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수능에 내신화 경향성이 있다. 요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능이 내신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물론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제재,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됩니다. 이미 수능이 출제된 지가, 이게 시행된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작품이나 지문들도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준을 너무 많이 넘어서 버리면 이건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22학년도부터 개정됐을 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범위, 그러니까 문학이든 문법이든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 EBS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출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생뚱맞은 지문, 엄청 어려운 지문, 생뚱맞은 작품 등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익히 아는 작품 내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풀 수 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다. 요게 좀 고난도 내신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최신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연히 수능식으로 학습을 하겠지만 당장 2학년 1학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보통 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은 내신의 어떤 우리가 발맞출 수 있는,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주요한 점으로 삼아서 공부를 좀 해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문학이든 독서든 수능식으로 모르는 문제도 당연히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첫 번째 우선 이제 교과서예요. 특히 이제 요건 독서보다는 이제 문학에 해당되는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수능에도 출제하고 모의고사에 출제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서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학교가 이제 선택한 교과서 말고도 다른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좀 유명한 작품들은 좀 내신택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시가 혹은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2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EBS나 교과서 주요 작품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연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요 두 개죠. 근데 이게 기출과 EBS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단순히 기출 문제는 기출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출의 역할이 뭐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학습 범위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능의 학습 범위는 그냥 배운 거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핀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딱 학습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요 세 개입니다. 교과서, 기출, EBS. 그 중에서도 기출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양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출제가 되는 유형, 문제가 구성되는 원리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되고 저와 같이 문제가 구성되는 원리, 지문이 출제되는 원리. 그러면 그 원리에 맞춰서 지문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EBS인데 EBS도 사실 매년 바뀌죠. 이제 1월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올 텐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한 4, 5년간의 EBS들을 보시면 지문 자체가 좀 바뀌긴 해요. 당연히 문제도 바뀌는데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제 출제됐던 것들은 당연히 삭제가 되겠지만 출제되지 않은 제재들이나 또 출제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똑같이 실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EBS는 일종의 최근 한 3개년도, 4개년도 EBS에 나온 작품들 거기 있는 독서 지문들은 내가 그 독서나 문학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기르고 노출력을 좀 기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EBS는 정부에서도 정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한 당연한 출제 범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주요 골자를 이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영역별로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신 기간에 들어가고 학기가 시작되면 영역별로 하나하나 징검다리 짚듯이 우리가 학습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뭘 할 수 있죠? 요 영역별로 우리가 점검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 자, 1학년 때 우리 문법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넘어가실 때 2학년 2학기에 언어 매체가 그러니까 문법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 때는 문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문법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문법을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는 것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업을 미친 듯이 막 하진 않을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만 숙제된 어떤 클리닉이든 보강해서 계속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보고 활용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진행이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문법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에서는 주요 초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주요 수업 이제 정규 수업은 문학과 독서가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문학에서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작품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작품을 스토리만 줄줄 꿰뚫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체계적으로 보기와 선택지 기준에 맞춰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시적 화자였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예, 이미 제가 여러 번 말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다 중요한 건 알지만 내신 때 들어가면 작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외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수능식으로 풀어내겠지만 막판에 되면은 그 작품에 나오는 해석이나 주요 포인트들을 암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떤 수능식으로 우리가 문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당연히 언제 해야 된다? 겨울방학에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에 이걸 하지 않으면 당장 2학년 1학기에 문학 작품이 수십 개씩 쏟아질 겁니다. 와부, 동화 다 모든 학교 대부분 그럴 거고요. 와부 같은 경우는 정말 6, 70 작품들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그랬고요. 이런 거에 대비하려면 그 작품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주요 포인트들은 파악하되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삼아서 연습을 할 것이다. 제가 적어놨지만 평가원 기출은 2학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지금 별로 필요가 없고요. 고2 학평, 고3 학평은 일부 섞을 거고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혹은 수능 기출 문제에서 제시하는 문학 감상 능력 혹은 문학 선택지를 접근하는 능력에 대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요게 주요 기출들은 2학년 때 이미 우리가 한번 돌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3학년 들어가기 전에 3학년을 준비하는 예비 고3 겨울 방학 때는 요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심화 학습이 들어가야 제대로 고3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지금 수능 평가원 기출 분석은 들어가야 된다. 그걸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고 겨울 방학 때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허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기출문제 그냥 풀어보면 되지라고 해서 쭉 날리다 보면 이 아까운 기출문제들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저와 같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배우시고 거기에 맞는 또 연습 과제들은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해 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주요 작품을 정리한다라고 했던 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내신 작품, 주요한 작품들을 좀 보긴 볼 건데 완벽하게 우리가 그걸 달달달 외우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얘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는지를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과제나 혹은 추가 어떤 클리닉 자료로 드릴 때 쟤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독서죠. 사실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독서를 보통 등한시합니다. 이제 고1, 고2 지날 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독서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서브로 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합니까? 문법 공부, 문학 공부만 엄청 해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나가는 건 보통 교과서 중심의 독서인데 그것도 또 암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고 나서 고3으로 들어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독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11월에 이제 수능을 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독서에 대한 어떤 적응력과 어떤 정확한 해석 능력, 읽기 능력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뭐 한다?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고1 때는 사실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점수는 오르지만 고2, 고3이 되면 정확하게 읽고 추론해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와부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는 거 보시면 고3 평가원 지문들이 이미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에. 다들 경험하고 계실 테고 이게 고2 올라가면 점점 더해질 거예요. 단순히 시험 범위에서 교과서 지문만 내지 않습니다. 평가원이나 다양한 모의고사 지문들이 변형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문을 보더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아고도 마찬가지예요. 동아고가 이제 올해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1학년들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출제가 안 됐어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요렇게 교과서 중심으로만 가볼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2학년이 되면 수능식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우리여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방학 때 열심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결국 고3 직전에 가서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늦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역별로 준비를 할 건데 요번 커리큘럼의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전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실제로 과제로 부여하다 보니까 이걸 좀 태만하게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따 시간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현장에 나와서 실전 모고를 다른 재원생들과 함께 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현장에서 바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수업을 이어 나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수정하고 있어요. 교재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여기서 세부사항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가지고 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가볍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자체 교재입니다. 물론 이 교재 말고도 다른 교재가 있는데 주로 사용할 교재가 여기 부스터샷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교재입니다. 예비 고2
들을 위한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 본 교재인데 요것도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출지문이나 안에 들어갈 내용들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EBS에 대한 적응력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볼 건데 이게 당연히 올해 수능 특강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수능 특강 그리고 작년 수능 특강을 활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1, 2월이 되면 이제 2026학년도가 아니고 2027학년도를 위한 수능 특강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당해년도 수능 특강을 내신에 잘 활용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당해년도 말고 전년도, 전전년도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나 독서 제재를 활용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작년 수특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선별해서 우리 학습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EBS 이제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인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퀄이 좋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비고위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풀려볼 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매회 진행되기 때문에 8회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 8회차 중에 일부는 EBS 봉투 모의고사나 파이널 모의고사를 섞어서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거 하고요. 뒤에 나오는 사설 콘텐츠, 이감이나 뭐 한수, 상상 이런 사설 모의고사들에 나오는 고2, 고3용 모의고사, 특히 이제 고3용 모의고사가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충분히 풀려볼 만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아마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던 제 자체 교재, EBS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제 매주 주간지로 나갈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 여름 방학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감 주간지를 풀었어요. 그렇죠? 간슬계를 충분히 활용했고 모의고사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학생들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요. 해설도 잘 돼 있고 뭐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문제 퀄도 좋고 그래서 요게 어쨌든 간에 나태하지만 않으면 성실하게 해 나가기만 하면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됐다라는 좋은 평들이 많았습니다. 교재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우리 겨울방학 때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감 콘텐츠, 간슬계 요걸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고2 시즌 1을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수능 기본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요 8주차 커리큘럼을 쓸 겁니다. 8주에 딱 맞게 나오고요. 거기에 당연히 한 해분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모의고사도 활용할 거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상상이나 한수에서 나오는 미니 모의고사나 풀세트 모의고사를 좀 섞어가지고 8회차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로 나온 일간지인데 그 주간지를 활용할지 일간지를 활용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래도 우리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이감 콘텐츠에서 나오는 간슬계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받은 다음에 수요 조사가 확실하게 되면 그때 제가 같이 전체 주문을 받아서 이제 공급할 것이고 매주 한 권씩 주간지를 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코멘트, 클리닉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시간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와부고 2학년입니다. 와부고 2학년을 살펴보시면 와부고 2학년은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죠. 기숙사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외지로 빠져나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한 개로 좀 압축적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멀리 가야 되는 학생들 영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제라도 부여받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등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 월요일 수업입니다. 월요일에 수업을 할 거고요. 이 16시부터 2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엄청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6시부터 18시 2시간 동안에 실전 보고를 매주 와서 치르고 거기에 대한 30분 정도 코멘트, 클리닉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가진 다음에 19시부터 22시까지 통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자체 교재 부스터샷을 가지고 이제 문학이나 독서에 대한 기출 분석, 개념 정리 등을 좀 해 나갈 거고요. 실전 모고들은 아까 말했지만 EBS 파이널, EBS 봉투 모고, 그다음에 이감 콘텐츠, 다른 뭐 한수 상상 콘텐츠들을 가지고 진행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의고사 이제 풀어 나가는 것들이 축적이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8주차 정도가 되면 본인의 어떤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하나하나 한 명씩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단순히 몇 점을 맞았다가 아니고 문제를 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오답은 어떻게 챙겼는지, 혹은 이전에 계속 틀렸던 유형들에 대해서 이젠 좀 더 개선이 됐다거나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2달 동안 8주 동안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저랑 조교들이 거의 학원에 상주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추가 클리닉, 이제 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다든지, 혹은 질문이 있다거나, 혹은 심화 학습을 해야 되거나 하는 학생들은 화요일, 수요일 10 to 10으로 10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비워 놓을 겁니다. 언제든 와주셔도 되는데 저 때가 아니라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실전 모고를 치긴 치는데 내가 죽어도 저 타임엔 못 오겠다. 저 때 같이 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못 오겠다 하시면 조교랑 따로 약속을 잡아서 학원에 나와서 따로 개별적으로 모고를 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으면 모고를 치는 시간만 따로 한 타임을 더 개설할까라고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 그건 수요조사와 이제 수강 신청을 받고 제가 결정할 거고요.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겠죠? 어쨌든 근데 원칙은 여기 나와서 같이 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수강생들 실적이 좀 좋았고 많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다 마찬가지고요. 좀 더 좋은 실적 내고 좀 더 좋은 성적 상승폭을 내기 위해서 일단 재원생들 저랑 겨울방학에 열심히 달려주셔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내년에 훨씬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제가 자부하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게 열심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인스타와 유튜브니까요. 혹시나 신규생들 혹은 재원생들이 아닌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시면 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는 영상을 많이 안 올렸는데 인스타에는 최근에 제가 강의한 영상들이 쇼츠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관내에서 자기 강의를 자신 있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의에 자신 있고 제 커리큘럼과 제 시스템에 자신이 있고요.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또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전까지 나태했던 어떤 삶의 습관들, 그리고 이제 어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잘못들 다 없애버리고 겨울 방학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태함과 여러분의 잘못됨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수강 신청 폼에다가 한번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국어 가르치는 강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